흔히 우리가 초음파를 내보내는 쥐라고 하면 박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박쥐 말고도 초음파를 내보내는 또 다른 포유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동물은 형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IQ가 굉장히 똑똑해서 강아지처럼 훈련도 시킬 수 있는데요. 참고로 방탄소년단 진도 이 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다람쥐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초음파를 이용해 단어 이상의 복잡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논문을 보시면 하늘다람쥐가 정보를 내보내는데 초음파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동물은 형광을 낼 수 있는 몸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존 마틴이라는 교수는 자외선 플래시를 이용하여 식물을 관찰하던 중 날다람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다람쥐가 마당에 있는 동물 사육장에 나타났는데 이때 다람쥐는 핫 핑크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마틴 교수는 학생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른 다람쥐 종과 비교했을 때 핑크색을 내는 건 오직 날다람쥐 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늘다람쥐의 자외선 플래시를 비추면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하늘다람쥐는 발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막 잡고 자외선 비추면 안됩니다. 이건 글라우코미스라는 미국 하늘다람쥐 종에 해당합니다. 하늘다람쥐가 이 자외선을 이용해 새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새는 자외선을 보면 먹이로 인식하지 않고 자외선이 없는 대상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하늘다람쥐는 새를 보면 자외선을 내보내 다른 친구 새인 것처럼 흉내를 내어 자기를 보호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글라우코미스라는 종은 미국 하늘다람쥐로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늘다람쥐가 있습니다. 미국 거보다 크고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나 잡아서 키우면 불법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중국에도 하늘다람쥐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중국에 사는 붉은 하늘다람쥐는 일반 가정용 고양이보다 더 크기도 합니다. 이 종은 1m의 신장과 1.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늘다람쥐에 비해 몸무게가 약 3배 차이 납니다. 미국 하늘다람쥐는 하루 18시간 정도 잠만 자는 녀석입니다. 60g 내외 체중이 나가고 앞다리 뒷다리 사이에 신축성 있는 피부 조직인 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늘다람쥐는 20m를 하늘에서 활공합니다. 현재 하늘다람쥐의 최대 장거리 비행 기록은 90m입니다. 이렇게 작은 놈이 축구 경기장만큼 갈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간혹 가다가 슈가글라이더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둘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자기 피부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것은 비슷합니다. 슈가글라이더는 캥거루처럼 새끼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 유대류 동물입니다. 크기는 하늘다람쥐보다 더 크고 냄새나는 분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주머니는 없고 개나 고양이처럼 태반을 가지고 있는 태반류입니다. 또한 냄새를 유발하는 분비선이 없습니다. 지능은 슈가글라이더가 훨씬 낮아 어떻게 보면 하늘다람쥐가 키우기 더 적합합니다. 흔히 다람쥐는 도토리를 둥지에 모은 뒤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대신에 몸의 체온과 대사를 낮춰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나기를 위해 서로 뭉쳐서 체온을 공유하며 생존을 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특화된 동물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약 50종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중 우리나라에 사는 아종은 지도에서 보듯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서부, 몽골, 한반도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숲이 감소하고 도로망이 발달하면서 하늘다람쥐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328호이자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늘다람쥐는 인간의 욕심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동물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늘다람쥐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멀 팩이었습니다.